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경희대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의 김은정 책임연구원,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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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YTN 어떤 보도 살펴볼까요? 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틈타 사기나 횡령, 불법 매매와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등의 각종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질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의 보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 YTN의 신종 사기 범죄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경찰이라든지 수사 당국의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에 질세라 여러 사기 수법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취재, 또 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리뷰와의 시간에는 신종 사기 범죄 수법과 관련한 YTN 보도 살펴보시는 거죠. 이어서 의견 전해주시죠. 네, 먼저 한 주의 보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YTN은 점점 그 범죄 수법이 진흥화되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8월 11일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 전송 알바 주의, 그리고 같은 날에 방송된 SNS로 연인 행세, 1억 5천만 원 가로챈 외국인 2명 구속 보도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보도는 시청자에게 현재 주요하게 발생하는 범죄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취업난과 부동산 대란이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인 만큼 관련 범죄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예로 위조한 아파트 분양계약서로 당첨자 행세, 거래주의 보도와 채용 미끼로 취준생 속여 2,700만 원 챙긴 일당 검거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사건 발생이나 수법에 초점을 두고 예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매듭지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비교적 새로이 등장한 범죄 유형은 수법이 무엇이냐를 다루는 데 좀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처벌이나 피해자 구제 범위 등이 좀 다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욕심을 내본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좀 더 심층적인 접근과 취재가 더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예, 평가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경제적 상황이 급변하고 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심리를 활용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이득을 편취하는 사기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보도에서도 코로나19와 함께 등장한 신종 사기들을 다수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지급 사실과 관련된 사기,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스미싱, 또 심지어 정부를 대상으로 한 백신 구매 대행 사기까지 이런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고요. 또 시청자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 감시의 기능을 적절하게 대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좀 YTN 보도 가운데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요. 예. 대부분의 이런 보도들이 단신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점이 가장 아쉬웠는데요. 당국의 주의 공보를 단순 전달하거나 자료 화면과 함께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어서 좀 저는 보는 입장에서 많이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위조한 아파트 분양 계약서로 당첨자 행세 거래 주의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수십억 원 환치기 한 중국인 환전상들 구속. 이 보도들 모두가 단순한 단신으로만 처리가 되었었어요. 특히 이제 신종 사기 범죄의 경우에 범죄 행위와 방법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거기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허위 정보 및 사기 범죄에 대한 판단 방법,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판단 방법과 이러한 사기 행각을 접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층 취재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도 언론이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기라는 게 인류의 역사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뉴스를 가장 많이 내보내는 채널이 저희 YTN입니다. 다른 회사 같으면 한번 나갈까 말까 한 그런
뭐 단신들도 사실 저희는 굉장히 비중 있게 빼놓지 않고 꼼꼼히 챙겨서 그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든 아이템을 다 리포트로 만들어서 전달하면 좀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 방송사는 뭐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뭐 제한된 방송 시간에 정치, 경제, 뭐 문화, 스포츠, 국제 이런 다양한 뉴스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제약도 또 따르고 있고요. 근데 뭐 앞서 언급하신 이 사기 범죄에 대처하는 그런 방법 등은 사실 이전에도 이미 좀 사실 여러 차례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런 피해가 지금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좀 전에 언급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조금이라도 더 설명을 자세히 해달라고 그렇게 좀 사회부에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범죄를 미연에 사전에 막는 게 최선이겠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각종 범죄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이 중요하겠죠. YTN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 성매매 업소의 실태를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8월 10일 내가 부천의 왕, 기업형 성매매 업소 12곳 운영 보도는 불법 성매매 조직이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을 빌려서 기업형 성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기자는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오피스텔에 급습해서 성매매 여성들을 확인을 했고요. 현장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보안 장치, 경보기 CCTV 등도 확인했습니다. 이어진 단독 보도, 불법 체류자만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 수시로 감금, 폭행 보도에서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수법이 활용되었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수사기관에게는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고 범인 검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속 보도에 대한 기대감은 사건에 대한 여론을 집중시키고 또 여론의 일종의 감시자가 되어 경찰의 수사를 촉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언론이 국민과 수사기관 간의 대화의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눈에 띄는 좋은 보도가 네. 한 편 있어서 소개해보고 싶은데요. 8월 13일에 방송된 대규모 환불 패닉 부른 머지 포인트 사태, 그게 뭐지? 보도입니다. 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아마 이 머지 포인트라고 하는 주제가 생소한 주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워낙 제가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YTN 보도에서는 경제평론가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머지 포인트가 무엇인지 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앵커와 실시간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심층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유사한 서비스와 상품에 접근할 때에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지도 잘 해설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유용하고 유익한 보도로 봤습니다. 네, 지금 이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아직 뭐 당국의 조사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범죄라고까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물론 여기에 그 포인트를 선구매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범죄 피해를 당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사실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소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신데 또 일각에서는 그 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어떻게 보면 좀 노출돼 있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파생된 이런 논란이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법 그리고 더불어서 제도 보완을 모색하는 것도 언론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에디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서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범죄가 진화한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게 진화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악독해졌다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수법이 기상천외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언론은 당연히 이런 신종 사기 수법을 그 적극적으로 보도해서 사회의 경종을 이제 울려야 되는데요. 이 사이버 범죄의 경우는 사실 개인 정보를 빼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당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이 YTN은 관련 보도를 계속 꾸준히 이제 전해 왔는데요. 뭐 얼마 전에 뭐 또 광풍이라고 했었던 이제 코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촉각을 곤두세우고는 있는데 이 모든 사기 뉴스를 비중 있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신종이다라고 판단하면 우선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뉴스가 나가면 뭐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주의 깊게 좀 방송을 좀 봐주시길 좀 당부드리고요. 뭐 최근 문제가 된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10몇만 원 포인트가 좀 남아 있는데요. 네. 이걸 뭘 좀
어떻게 구제가 될 걸 기대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될지 저도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에디터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 중에서 이렇게 머지 포인트를 사용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가맹점에서 유명 업체에서 이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더 의심하지 않고 안심하고 쓸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당 업체 측에서는 뭐 환불을 하겠다. 그리고 뭐 법적인 문제를 좀 정리한 다음에 뭐 사업을 재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범죄다 뭐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뭐 이렇게 뭐 여러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가운데 특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보도도 있죠. 예, 이번 주제 이 신종 사기 범죄 보도에 주목하면서 범죄 현장을 적발하고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자극적인 언어와 취재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우리 평가원님께서 언급하신 성매매 관련 보도를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을 건데요. 헤드라인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을 해서 소재 자체만으로도 안 그래도 성매매 관련 보도들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도를 더더욱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좀 갖게 됐습니다. 또 이 헤드라인에 특정 지명을 언급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혐오 내지는 부정적 인식을 전파할 우려도 있다라고 봤어요. 또 하나 그 보도에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들이 현장을 급습해서 취재 보도하는 과정에서 기자님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쓰레기 봉지를 오픈하셔서 그 안에서 이미 사용된 위생용품들을 직접 손으로 집어들면서 리포팅하시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이 장면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지는 좀 저는 의문이었어요. 일부 시청자들은 혐오감을 느끼고 취재진의 안전도 우려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사기 범죄들이 지능형화되고 또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취재 방식에 있어서도 좀 신중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헤드라인에 문구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8월 11일 제주살이 숙박비 먹튀 40대 체포 추가 범행 수사 보도를 좀 지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먹튀라는 유의적인 속어가 사용이 되면서 사건을 조금 가볍게 다루었다는 인상을 주기 쉬운데요. 그로 인해서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거나 축소시킬 우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언론의 언어는 분명 공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유행어나 뭐 신조어, 줄임말과는 좀 구별되는 언어 사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그 황색 저널리즘, 이른바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언론의 기본적인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항상 숙지를 하고 유념을 해야 되겠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네. 이게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잘 꿰어야 이제 보배라고 하는데 뭐 기사를 구슬이라고 하면 사실 제목이 이제 보배인 셈인데 이 지적하신 먹튀라는 말만큼 사실 이번 사건의 속성을 이렇게 간략하고 임팩트 있게 요약하는 그런 단어는 사실 찾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편집 과정에서 늘 고민이 따르는데요. 물론 이제 방송 언어로는 당연히 바른 말을 써야 하지만 이 사회성을 얻은 신조어를 또 그냥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좀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사실 그 적절한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뭐 저희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른바 클릭수를 노리는 제목 장사. 그것만은 하지 않겠다라고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늘 경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님께서 먼저 요약해 주시죠. 지능형 사기 범죄 보도, 강력 범죄만큼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사건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범죄 발생 요인과 맥락을 분석하고 범죄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다뤄져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수님의 한 줄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종 사기 범죄 보도, 시사교양물이 아니라 탐사 보도물로 완성해야.
뉴스 보도도 지능형 범죄 방식과 그 서사에 몰입을 하다 보면 한편의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로 소비될 수 있다. 그리고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사기 범죄 사건은 사기 범죄를 알아차리는 방법, 또 피해 발생 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심층 취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지 된다라는 점을 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